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나입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잘 부탁드려요. 그저 잠깐 영상을 틀어놓고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갖고 글로 생각을 정리하는데요. 함께 공유하면 분명 공감하고 좋아하실 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의 첫 방송이니까 핵심 주제를 다루기 전에 저의 생각을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지금 녹화를 하는데 집 근처에서 공사를 하나 봐요. 혹시라도 자잘한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래요. 처음에 컨텐츠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과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동안 시행착오도 꽤 있었고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크리에이터로 참여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요즘 핫한 챗 GPT가 사람의 다양한 역할을 위협하면서 점점 뛰어난 AI가 사람의 직업까지 대체하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사라지는 직업도 있을 것이고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다 편리해지는 세상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 그렇게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전보다 세상이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요. 예전에 처음 인터넷이 나왔을 때 세상이 연결되어서 엄청 신기했었는데 그 뒤에는 더욱 편리한 스마트폰 기술이 지금의 일상을 자리 잡고 있죠. 아마 그 다음 단계는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의 영역이 새롭게 펼쳐지겠죠. 저는 앞으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아직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두가 길었는데 앞으로는 AI를 관리하고 잘 활용하는 새로운 직업이 각광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평소에 저는 틈틈이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비롯하여 선한 영향력을 전해드릴 수 있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요. 한 사람이라도 저의 메시지를 듣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렇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실 수 있다면 저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렸다는 보람을 느끼면서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되새기면서 제 스스로도 배우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요즘은 제가 건강, 운동, 미용 등 자기 관리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유지하면서 노력해왔는데 최근에는 더욱 열심히 해요. 나이가 들어도 최대한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어디 몸이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꽤 튼튼한 체질이랍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되도록 자신을 아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와 비슷한 주제를 많이 다룰 거예요. 저는 평소에 나름 자기 관리를 의식하면서 제 몸에 맞게 지켜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매일 꾸준히 하나씩 습관을 들여서 루틴을 지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원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주기적으로 보고 듣고 기록하면서 그렇게 좋은 방향을 유지하는 거죠. 요즘 대부분 현대인이 참 바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간편하게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고 운동을 해서 몸을 가꾸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소홀히 하게 되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골고루 잘 챙겨 드시고 운동은 조금이라도 꼭 하셔야 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가끔 못 지킬 때가 있긴 하답니다. 코로나 이후로 찾아온 경기 침체로 인해 요즘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해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코로나도 어느덧 발생한 지 3년이 지나서 서서히 완화되는 시점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경기가 안정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찐친이죠. 그 친구는 결혼을 일찍 해서 두 명의 예쁜 자녀가 있어요. 매일 알콩달콩 행복하게 지내서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편으로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겠죠. 친구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가끔 얼굴 보고 지냈는데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만나기도 어렵네요. 확실히 결혼하면 새로운 가족의 가정을 책임져야 해서 그전보다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며칠 전 정말 오랜만에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었는데 폰에 뜨는 이름만 봐도 늘 편안함과 반가운 마음이 앞서는 친구예요. 서로의 안부를 짧게 묻고 답하다가 친구가 저에게 고민을 말했습니다. 보통 속 깊은 얘기를 그렇게까지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뭔가 일이 있나 하고 생각했었죠. 다름이 아니라 요즘 생활이 힘들어져서 직업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많다고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친구는 직장에서 사무직을 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 기술을 배워서 몸을 움직이는 현장 일을 하는 게 더 적성이 맞는 것 같다고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 친구의 입장에서 사무직보다 현장 일의 수입이 더 높은 게 큰 이유였습니다. 오래전 사회초년생 때 이 친구와 같이 가구를 납품하는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이틀 잠깐 했었는데도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었지만 일을 끝냈을 때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는 힘도 힘이지만 요령과 경험이 중요했어요. 제가 그때는 정말 다양한 알바를 많이 하던 시기였는데 돈의 소중함을 더 깨달을 수 있었던 인생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통화를 하는데 마침 그 친구도 그때 저와 같이 알바를 했던 얘기를 하더군요. 나는 그런 체질이 맞는 것 같다고 말이죠.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오랫동안 자신이 해왔던 일을 바꾸기가 쉬운 결정은 아닐 텐데 그 부분에 고민이 많고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가 될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길래 제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누군가와 사랑할 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보거든. 또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큰 행복이지. 근데 나는 그와 대등하게 인간관계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해. 마치 나와 너 같은 특별한 관계. 어떤 상황이든 나를 나로서 공감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때론 가족에게조차 못하는 어떤 얘기든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사람.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할 거고 힘들어도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있으니 잘 나아가라고.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직하려는 업종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나누었어요.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새로 이직했을 때의 적응 기간과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울컥했는지 내 주변에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은 너밖에 없다며 친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너를 알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아,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왠지 감동이었습니다. 또 이 친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거든요. 그렇게 응원을 해주면서 훈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제가 평소에 그 친구를 아꼈던 마음만큼 그 친구도 저를 여전히 생각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말고 언제든 털어놓아도 된다고 얘기해주면서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친하다는 관계를 넘어서 특별히 이런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은 이 친구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딱 3명이 있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관계는 아니지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순간마다 반갑고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모든 인연과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만 소수의 깊은 관계를 더 추구하는 성향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특히 더 고마워요. 역경이 있을 때 정말 많은 힘이 되기도 하고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성인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성장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다양하고 많은데 왜 진실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더 만나기가 힘든 것일까요? 지금 핸드폰의 연락처 목록을 들여다보면 가족이나 연인을 제외한 당장 마음 편히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막상 이렇게 보니 연락처 수에 비해서 잘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내가 변한 것인가? 내가 알던 사람들이 변한 것인가?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가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변하는 만큼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른이 될수록 각자의 삶, 자신의 인생을 사는데 벅차고 바쁜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에게도 관심을 주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주변을 돌아볼 여유는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꾸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성장하면 또 그만큼 자연스럽게 관계가 새로 형성되기도 하고 더 발전하게 됩니다. 3년 이상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강제로 격리되어 언택트 시대가 빠르게 다가왔죠. 사람들이 서로 직접 만날 수 없게 되면서 소식이 뜸해지고 잊혀지다 보니 인간관계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오히려 혼자 있고 싶어서 누군가와 직접 만나고 싶지 않을 때 핑계를 대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었겠죠. 또 일부는 코로나 덕분에 회사 회식을 안 해서 너무 좋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마다 외향적, 내향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런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인터넷, SNS 활동은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전 세계를 쉽고 빠르게 둘러볼 수 있고 소통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서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분명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기본이라는 것을요. 관계 형성에 너무 집착하면서 연연해하지 말고 나 스스로부터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다 보면 주변에 그만큼의 좋은 사람들도 나를 알아봐 줄 거예요.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분명 무언가 특별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도 더 없이 행복하니까요. 혼자만의 사고방식과 틀에 갇혀 있다 보면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도 누군가와 교류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나은 방향이 떠올라서 찾게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흔히 사회생활을 했던 분들은 다 공감하시죠? 저도 사회초년생 때는 인간관계에서 자존감에 큰 상처도 받고 마음고생하며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많은 경험이 쌓이고 축적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그러니 모두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분명 성향이 맞아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부족한데 굳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그 사실을 인정하자. 그리고 우선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더욱 발전시키자. 그랬더니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무엇이든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의 인연은 더 특별하고 소중히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분명히 서로에게 더 끌리고 대화가 원활하게 잘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더 가까워질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나요? 보통은 가족이나 연인 또는 친구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영원의 비즈니스 파트너일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이든 항상 자신을 소중히 하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나와 걸맞는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 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소하게 일상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또 한 명의 그런 친구가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의 마무리,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